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보면 평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수의 부분에서 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의 평수를 볼 때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광고를 할 때 뭐 분양이든 임대든 상관없이 어쨌든 광고를 할 때 보시면 몇 평형이라고 광고를 해요. 요즘 20평형 거의 없는데 뭐 30평형, 40평형, 50평형, 뭐 60평형 이렇게 형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 형이라는 건 공급 면적을 의미해요. 그리고 공급 면적은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우리 집 안 면적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복도, 그리고 주차 공간, 1층 공용 뭐 화단 공간 모든 것들에 대한 지분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나눈 그런 모든 평수를 합산한 그 평수가 바로 공급 면적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베란다라든지 뭐 현관 화장실이라든지 그렇게 벽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못 쓰는 공간까지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몇 평형만 가지고 우리 집이 몇 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파트 브랜드나 또는 같은 브랜드라도 아파트 단지마다 선정하는 평수의 기준이 다 달라요. 똑같은 84제곱이더라도 어떤 곳은 공급 면적이 107제곱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92제곱이 되는 곳도 있고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몇 평형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84제곱 전용 평수, 이 꼭 반드시 전용 평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좀 안 헷갈려요. 나중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뭐 광고에는 공급 면적이 104제곱미터다. 그럼 보통 보면 40평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전용 면적이 만약에 100이 넘어가면 거의 40평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79, 전용은 79제곱미터거나 또는 84제곱이었다 하실 경우에는 30에서 35평 사이.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같은 전용 면적 84 또는 뭐 79, 뭐 59 같은 이런 전용 면적이 같더라도 내 집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구조별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면적, 활용할 수 있는 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84라도 어떤 구조는 알파룸이라고 마치 포룸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쓸모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84가 있고, 또 같은 84라도 알파룸 없이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왠지 모르게 현관에 있는 팬트리 공간이 조금 넓다는 거 말고는 크게 우리 집이 넓나? 라는 84가 맞나? 다른 84랑 비교해보면 다른 84는 방이 4개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84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돼요. 84를 계속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59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자 부엌이 없다시피 식탁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은 그런 이제 59 평형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맞물려 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엌에 있어서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베란다가 다 있기 때문에 부엌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베란다가 다 없더라도 팬트리룸이라든지 또는 다용도 공간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장을 하기 때문에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거실이라든지 옛날 이제 59 타입 아파트보다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데 부엌은 더 좁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용하는 그 면적이 거실이나 방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베란다 한 곳을 포기한 확장으로 조금 넓어지고,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이더라도 화장실이 하나거나 안방을 크게 만들어서 팬트리룸이나 화장대, 부가적인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공간을 다 베란다로 뺐거든요. 근데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방 화장실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옷장이라든지 뭐 붙박이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이제 화장대 이런 거를 공간을 많이 활용했고, 그 다음에 현관 공간에 신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문 열면 팬트리룸처럼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하면서 부엌이 확 좁아졌어요. 뭐 예전에도 부엌이 많이 좁긴 했는데 구조에 따라 가지고 부엌이 거의 거실만한 구조도 있었고 한데 요즘은 부엌을 많이 축소시켰어요. 가족들이 핵가족화됐고 작은 단위의 가족들도 다 같이 부엌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더라고요. 59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9제곱 이상은 돼야지 부엌이 어느 정도 답답하지 않고 널널해요. 사실상 예전에는 59만 돼도 국민평수였거든요. 국민평수.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평수.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1가구당 단위 가족 수도 평균적으로 줄었고, 그리고 집은 더 많고 한데도 59보다는 더 큰 79 이상을 사실상 지금은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부류에 의해서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신혼부부들이 사실 59만 있어도 괜찮은데 신혼부부라 함은 그 목적이 사실상 자녀에 있어요.
출산, 딩크족도 물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딩크족을 하더라도 우리 단 둘이만 딱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보다는 아싸리 그냥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빌라나 비스텔이라든지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후에 2세라든지 또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자 하시는 마음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그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자녀까지 생각하면 84 또는 79 이상의 면적을 많이들 원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큰 평수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지금 요즘 부동산 경기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쭉쭉쭉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곳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네이밍이 될 정도의 강남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땅 위에서도 평수가 대부분 큰 평수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기사 보니까 30대가 현금으로 40억이 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게 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만약에 그 돈 있으면 저는 그 아파트 안 사겠지만 네. 어쨌든 냉정하게 말해서 돈 잘 버시는 분과 못 버시는 분의 격차가 점점 날로 커지고 있어요. 집을 똘똘한 한 채를 하신다면, 내가 뭐고 끌어 모아갖고 한 채를 사신다면 5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84 이상이나 좀 79 이상을 좋은 지역에서 선점하시는 게 나중에 살면서도 좋고 또 팔 때도 사실 제가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실 거예요. 사실 5구 이하로는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경쟁이 치열해요.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84가 거의 기본적인 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또 5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이제 84랑 이제 5구 사이에 예전보다 갭이 커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구분 지어져요.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났거든요. 왜냐면 다들 5구가 국민평수였기 때문에 5구에 몰렸어요. 근데 5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84는 우리가 사기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84 이상. 그래서 가격이 점점 붙으려고 했었어요. 언제부턴가 신혼부부들이 5구 살 바에는 84 사겠다 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만큼 84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5구는 이미 공급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평수를 결정하실 때 무조건 5구 싸고 저렴한 거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임대 수익을 거둘 목적이시라면 상관없지만 내가 직접 살면서 나중에 매매 차이까지 생각하신다면 84 이상의 큰 평수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거실과 부엌이 넓은 곳, 그리고 작은 팬트리룸이 따로따로 두세 개 있는 것보다는 팬트리룸이 넓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제4의 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아니면 안방 그 옷장이 방만큼 넓은, 차라리 이 두 가지 부류가 다른 자주구리하게 현관에 팬트리 조금 있고 부엌과 화장실 사이에 팬트리 공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 또 옷장 조금 있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짜투리 공간이 많은 것보다는요, 그 중에 하나에 몰빵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더 사람들한테 호응이 더 좋고 임팩트가 더 크다는 거. 그리고 거실이 좀 크게 나오고 작은 방들이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다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 같은 평수라도 이 부분을 조심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거실 크기, 두 번째는 팬트리룸 공간이 여러 군데 구석구석 상계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넓게 방 하나가 더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 세 번째는 작은 평수보다는 이제 점점 더 큰 평수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돈 있으면 내가 살거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작은 평수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큰 평수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큰 평수. 왜요?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왜? 일단은 네. 나중에 이제 투자 목적이다 보니까 네. 뭔가 값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임대를 놓는다 해도 네. 뭔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이 말이 예전에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어요. 반대됐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대를 하더라도 큰 평수를 안 했어요.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면 잘 팔릴 만한 평수가 딱 5구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수요층으로 올라오면서부터 그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는 좁은 데서 아웅다웅 살 바에는 그냥 임대하고, 내가 매매할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큰 데 살겠다, 또는 내가 월세 좀 더 내더라도 내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편의시설을 잘 이용하면서도 조금 널찍하게 숨 쉬면서 살겠다, 진짜 휴식을 취하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파트에 살면 성인병 생겨서 나온다라는 그 말, 맞아요. 그 말처럼 너무 좁은 데서 살면 사실 그래요. 근데 약간 좀 넓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뷰만 안 막혀 있고 층간소음만 없다면 그나마 병은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현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저희 세대까지였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참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미래는 미래고 과거는 과거고 어쨌든 현재의 중요성을 예전 세대보다는 더 많이 알고 더 느끼면서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이다 보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갖고 만약에 집을 매매하게 된다면 그냥 중간만 가자라는 심리로 제일 많이 거래됐던 기록이 있고, 환급성이라고 해야 되죠. 집이 크면 클수록 예전에는 팔기가 힘들었어요. 제일 적당한 규모가 5구 타입이었는데, 요즘은 소비 니즈라든지 마인드, 사고방식이 달라지면서 사실상 많이 역전돼가지고, 방금 부린이가 한 말은 예전 같았으면 못 모르는 진짜 부린이만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작은 평수보다는 우선 큰 평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내가 벌이가 조금 취약했을 때를 생각하면 두렵거나 그런 두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큰 평수부터 보는데, 그 84제곱이 그들한테는 큰 평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제가 깜짝 놀란 건데, 저는 84제곱이 큰 평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많은 이제 젊은 집 수요층들은 84제곱을 큰 평수라고 생각 안 하세요. 거의 요새는 다 기본이라고. 네, 84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100제곱, 120제곱, 110제곱 넘는 뭐 40평, 50평을 그 정도 돼야지 좀 크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전과는 큰 평수와 5구 타입, 국민 타입이라고 불려왔던 5구 타입과의 비교라든지 각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네.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5구 타입보다는 84 타입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아닐까,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매매를 하시게 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